지난 시간에 주주빈이 6억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살 수 있는 좋은 아파트 지역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제 지인이 갑자기 매매는 좀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하고 한 1억 한 중반 정도 예산을 가지고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그래? 항상 이제 대답해드리고 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한 4억 원대, 왜냐면 4억 원대 아파트로 이제 전세를 구하게 됐을 때에는, 대출금이 총 80% 정도 나옵니다. 4억에 80%면 3억 2천이잖아요. 네. 저는 계략적으로 한 8천만 원 내자본이 있으면 되죠. 그리고 지금 3억 2천 정도 대출 받았을 때 현재 금리가 아마 3%에서 3.1% 사이일 거예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한 80만 5천 원 정도 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 원금 8천만 원에 월 이자 80만 원 내면은 4억짜리 괜찮은 전세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이 지역은 사당동이에요. 굉장히 괜찮네요. 꽤 괜찮죠. 사당동 쪽에서 이제 이수역 인근이에요. 이수역은 혹시 몇 호선인지 아세요? 4호선. 그리고 7호선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가 용산하고 강남하고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아쉬운 점은요, 아파트가 좀 노후화되어 있고 경사가 좀 있다는 점이 있어요. 여기 지도에서 보면 좀 보이죠. 하지만 또 장점이 있죠. 여기가 방배 카페 거리 아시죠? 네네. 네, 방배 카페 거리와 너무 가깝고 앞에 이제 이수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물가도 여기가 좀 괜찮기 때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자, 다음은 이제 길동, 강동 일대예요. 여기도 어딘지 아세요? 서울 남동 쪽인데 그래도 잠실 강남 가깝고 나쁘지 않죠? 그렇죠. 길동은 조금 낙후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잠실하고 우선 강남 말씀 주신 대로 가깝고 5호선 이동을 하면 광화문이나 여의도까지 이동하는 데도 한 번에 가니까 이동 편리하죠. 그리고 아직 20년 이하의 준수한 연식의 이제 세대수가 양호한 아파트 지금 보이시죠? 신혼부부나 아이를 키우는 부부 입장에서도 서울에서 비교적 낮은 전세 금액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옆에 길동공원이나 캠핑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하고 다 같이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9호선이 연장 개통되면 이 5호선뿐만 아니고 9호선으로도 직장 이동이 편리해지니까 거주 환경은 이제 서울에서도 매우 좋은 지역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은 전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뉴스 보면은 뭐 각종 다양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좀 이슈가 많이 일어난 게 뭐 PD 수첩에도 나오기는 했고 최근에 강서구에 빌라 보증금 이제 사기, 부동산을 몇백 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이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전세 보증금을 또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씀드리자면 신축 빌라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등기를 하게 됐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공사의 대금에 대한 부분을 보통은 전세입자를 구해가지고 공사 대금을 좀 메꾸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공사 대금을 메꾸는 데 있어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먼저 받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향후에 등기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세 보증금도 들 수가 없으니까 온전하게 지키지를 못하고, 그리고 인근의 빌라가 좀 노후화되어 있으면 여기는 보증금이 예를 들면 1억인데 여기는 신축 빌라니까 그래도 뭐 한 2억 정도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유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도 구축 빌라를 보다가 신축 빌라를 한번 딱 보잖아요. 그러면 구축 빌라를 이제 전세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신축 빌라를 많이 계약을 해요. 금액이 좀 높더라도. 근데 당연히 여기에서는 전세니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걸로 생각하고 계약을 하는데, 인근에 빌라 있는 것들보다도 시세가 당연히 전세 시세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시세보다도 빌라가 전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전세에 대한 보증금을 난 돌려달라, 그냥 인근에 있는 싼 빌라로 가겠다 이래버리면 난 돈 없으니까 배째, 집주인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를 경매에 만약에 실행을 붙이더라도 이 시세, 주변 시세보다 워낙에 높으니까 옆에 있는 빌라에 비해서 감정평가 자체가 높게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높게 나오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에 대한 금액보다 보통 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시장이 좋아서 이 빌라에 대한 매매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또 모르겠는데, 빌라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이제 또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우선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보험을 통해서 내 보증금을 보호받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표준화돼 있어가지고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있는데, 빌라는 타입도 다 다르고 연식도 너무 다 천차만별이니까 자칫하다가 신축 빌라에 굉장히 너무 높은 전세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 보면은 심지어는 매매 가격보다 더 높게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추가로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빌라로 해서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그 중개사님한테 빌라 이 전세를 여기에 들어가고 싶으면 다가구인 경우에 좀 해당이 되는데, 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전세 비중이 여기가 좀 많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월세 비중이 많은 곳이라면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좀 많이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집주인이실 거고, 전세 비중이 많은 집주인이라면 전세 보증금 자체를 어디 대출이나 이런 데 따로 메꾸신 분이다 보니까 전세 비중이 많은 곳은 쉽사리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당장에 못 돌려주실 가능성이 커요. 이 케이스가 어디에 있냐면 대학생들 집 구하는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증금을 온전하게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4건대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전셋집 구하기 알아봤고요. 요즘 뭐 전세도 매매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좀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